자, 여러분들 이 건물을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 소품과 옷들에서도 우리는 이 단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이죠. 이 자연이라는 건 이 분야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한 모티브에 메이커의 감각과 생각과 표현이 들어가면 우린 그걸 디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브랜드가 바로 이 자연이란 키워드를 정말 잘 해석한, 잘 디자인한 그런 향수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쟁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힐리라는 브랜드는요, 제임스 힐리라는 사람이 자연에서 얻은 영감에 자신만의 감각과 디자인을 입혀서 좋은 향기를 만드는 브랜드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수많은 브랜드들 사이에서 한 끝을 다르게 만드는, 한 발자국 다른 포인트로 전개를 시키는 그런 이 집만의 특별함을 잘 전개하는 브랜드라는 생각입니다. 자, 11가지 힐리 향수 준비했거든요. 같이 가실게요. 첫 번째는요, 라망디에르입니다. 향수의 이름은 아몬드 나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본사 설명에도 역시 아몬드 나무 사이를 비추는 아침 햇살과 이슬 맺힌 풀밭,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봄에 피는 아몬드 꽃과 가수원, 그리고 녹색의 느낌들을 이 향수에 한가득 담아냈습니다. 제가 이 향수를 딱 처음 뿌려봤을 때 바로 스쳐간 단어들이 있었는데, 들판과 꽃집이었습니다. 상당히 싱그러운 초록색 향기들이 막 물밀듯 다가왔었고요. 노트가 전개되면서 점점 이 초록빛이 연해지는 느낌에서 봄비가 내린 뒤에 느껴지는 약간의 습기 있는 풀밭, 들판, 이 생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플로리스트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었는데, 꽃집 향기 찾으시는 분들, 양재동 꽃시장 가면은 느껴지는 그 꽃, 풀, 물기 그런 느낌 있죠. 그런 크린한 느낌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이 향수 무조건 추천드릴 만하다고 생각하는 향수 라망디에르였습니다. 다음은 버베인 드 젠입니다. 버베인, 베흐벤드, 이 단어는 영어로 버베나예요. 뒤에 드제는 드를 빼고 유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폴레옹 유진 보나파르트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전사를 했는데 그의 소지품들 사이에서 버베나 향기를 담은 병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착안한 이름으로 보입니다. 네, 이 향수 자연적인 느낌을 담아내는 그런 힐리 스타일답게 이 향수 레몬 버베나 향기를 아주 잘 담아냈어요. 버베나는 상큼한 레몬향이 나는 풀떼기입니다. 이 풀떼기 특유의 그린한 느낌과 씁쓸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향수에서 리얼하게 그 느낌들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동시에 루바브라는 그린 시큼털털 스윗한 향기까지 초반 부분에 상당히 조밀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초반에 표현한 이 느낌들이 뒤이어오는 자스민을 필두로 한 꽃들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된 느낌에서 즉각적인 리프레시함과 꽃향기, 이런 자연적인 느낌들을 잘 섞었구나 싶은 향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또 시원하고 새콤하고 약간 그 그린한 느낌의 칵테일 혹은 가양된 차가 떠오르는 향수였고요. 레몬 버베나가 메인이긴 하지만 살짝의 단맛과 함께 씁쓸함도 느껴졌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레몬 버베나니까 상큼하겠네, 시원하겠네 라고 가시면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름에 쓰기 좋은 느낌이면서 약간의 풀맛도 있고 약간의 프루티함도 겸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한번 착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다음은 아테니안입니다. 이 향수는 무화과 향기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화에 무화과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화적인 부분과 스토리를 이름에 차용한 듯 보이네요. 이 향수 초반 부분 뿌리자마자 상당히 두껍고 밀키한 느낌 무화과가 막 쏟아지는 느낌으로 강하게 나오던데, 그 느낌은 하지만 좀 금방 수그러들면서 그린 우디한 느낌이 마치 다이빙했을 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으로 쭉 올라오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박, 멜론 같은 그런 과일의 흰 부분 있죠. 그게 계속 연상되기도 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무화과 향수를 잘 뿌리는 편은 아니지만 이 향수 상당히 향기 변화가 재밌게 느껴졌던 향수였고요. 무화과 과실의 느낌보다는 뜨거운 여름철 땡볕에 익어가는 무화과 나무가 주는 그런 전반적인 초록색 색채감과 그런 느낌들이 아주 잘 전달됐던 향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트가 변화가 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무화과스러움을 잃지 않는 느낌이고요. 맑고 밝은 그린함이라기보다는 좀 두껍고 따뜻하고 크리미한 느낌도 있고요. 끝부분에 살짝 구운 듯한 뉘앙스도 느껴졌었기 때문에 무화과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일지라도 시향 착각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한 느낌이지 않나 싶네요.
네, 다음은 세인트 클레멘트입니다. 이 향수 사실 풀네임이 길어요. 세인트 클레멘트의 종을 의미하는 오렌지여 레몬이라는 게 이름인데 그냥 바로 시트러스인 게 팍팍 느껴지시죠? 시작부터 아주 상큼하게 레몬, 베르가몬, 오렌지 등의 시트러스 껍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큼함이 팡 하고 터지는 스타일인데 이 기분 좋은 탐트는 아쉽지만 짧습니다. 그리고 바로 금방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네롤리, 뿌띠그레는 필두로한 샤프한 그린함이 이 향수 전반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위로는 오렌지 꽃과 가지가 주는 느낌이 펼쳐진다면 밑으로는 나무 밑에 있는 풀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데 베티버라는 풀떼기를 통해서 소피함을 아주 명확하게 잘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햇살 아래에서 잘 말린 듯한 화이트 머스크스러움이 올라오면서 향기를 마무리하던데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시트러스 향수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시트러스 향수들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노트의 전개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자주 덧뿌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솔직히 뭐 특별하거나 특이한 스타일의 향수는 아니지만 상쾌한 탑노트와 기분 좋고 부드러운 그런 소피함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또 참 쓰기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다음은 히피로즈입니다. 자, 히피라는 건 1960년대쯤 서양권에서 발생한 반문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히피 문화라는 건 사실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잘 모릅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서 받았던 그리고 학습된 것 중에 히피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단박에 패출리가 떠오르네요. 이 패출리가 히피 문화의 상징격인 풀떼기거든요. 그래서 이 향수 역시 패출리가 아주 잘 느껴지더라고요. 장미와 함께 말이죠. 여리하고 밝고 이쁜 장미의 느낌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끼내음, 흙내음을 동반한 어두운 느낌이 들면서 또 그 히피들이 그 큰 말을 엄청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 향수 중반부 넘어가면서부터도 약간 그런 그 큰 말 같은 더티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상당히 건조해지면서 완전 끝에서는 약간 먹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한 가지 재밌었던 건 이 향수를 쭉 끝까지 느껴봤을 때 또 주유소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했었거든요. 뭔가 그 석유화학적인 그런 그 느낌? 근데 또 그게 묘하게 끌리기 때문에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향수 착향을 제일 많이 해봤던 향수입니다. 힐리 브랜드 안에서 솔직히 히피로즈 이 향수 별 생각 없었는데 저 가을 겨울에 이거 정말 열심히 뿌리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네, 다음은 블랑푸드르입니다. 프랑스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고 향수 이름 뜻은 흰색 가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흰색 가루, 도자기, 그리고 노트에 코튼 플라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뭔가 비누향, 코튼향 등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꼈을 때 비누향 계열로 묻고 싶은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상당히 파우더리함을 전반에 가지고 있지만 꽤 맛있는 향기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노트에 쌀 파우더 그리고 바닐라가 있는데 얘네들이 주는 달콤함이 꽤 많이 그리고 꽤 잘 느껴지기 때문에 포근하고 맛있는 느낌이 더 잘 다가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베이비 파우더의 느낌보다는 메이크업 파우더인데 좀 달달한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더 와닿더라고요. 차가운 느낌은 없지만 젤라또나 푸딩 같다는 뉘앙스로도 전기가 될 듯 합니다. 어쨌든 이 향수 포근하고 따뜻한 머스키향에 바닐라와 쌀가루가 주는 달콤함이 전반에 서려 있어서 완전 비누향스러운 거 찾으시면 안 맞으실 것 같고요. 달달하게 포근한 향기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향수 두꺼운 가루 속에 포개진 꽃과 달달함이 잘 서려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시프레 21입니다. 향수 이름에 시프레가 들어가 있죠. 이 시프레라는 건 초반 시트러스, 후반 이끼류, 우디류를 배치시킴으로써 따뜻하고 우디한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향수의 한 장르라고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20세기 유행한 이 시프레라는 장르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탄생시켜 21세기를 위한 제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21이라는 숫자를 붙인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때 클래식한 시프레 장르는 아니었기 때문에 현대화, 현대적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동의는 되더라고요. 네, 이 향수 초반부가 주는 그 알데하이드함과 향수 전반에 깔려있는 이끼류가 주는 느낌 합쳐져서 소피함을 연상시켜 주기도 하지만 밑에 깔려있는 그 과중 뉘앙스가 꽤 직선적으로 올라온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상하게 희미하긴 하지만 해주는 느낌 같은 것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향수 맨 끝으로 갈수록 이끼류가 주는 소피함이 잘 올라오는데 이 느낌 역시 역시 시프레 향수답군 소피하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시프레 향수 치고 다각적인 면모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 향수는 개인적으로 초중반은 별로였고요. 후반부가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기존 시프레 스타일의 그 복잡성을 상당히 심플하게 추격해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홈에서 파리지앵 시크에 대한 찬시라고 하던데 동의하시는지는 피부에 한번 뿌려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네, 다음은 노트드 유주입니다. 이 향수는 생각보다 반전이 있는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름과 수색에서 유자가 연상되죠. 초반 향기는 정말 그 유자 껍데기를 연상시켜 주는데 상큼합니다. 유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트러스들이 주는 특유의 프레쉬함이 아주 잘 전달되는 스타일인데 그 상큼한 밑에 깔린 그 바다 내음 역시 한 자리 크게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유자라는 키워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밑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약간의 짠 느낌과 아쿠아틱 마린 느낌이 참 재밌는 구성이다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호불호 포인트긴 하겠다 싶더라고요. 뒤에 이야기할 셀마린 향수가 주는 바다 내음과는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오히려 이 향수에서 주는 마린함이 더 바다같이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이 향수는 메종 키츠네라는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나온 향기인데 프랑스인과 일본인이 같이 만든 패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의 그 유자와 바다를 합친 향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노트드 유주. 이 향수 초반 시트러스와 유자 향기는 정말 좋지만 뒤에 있는 바다 내음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뿌려보신 다음에 유자네 상큼하네 하고 시향지 놓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스까지 쭉 느껴보시고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셀마린입니다. 이 향수가 보여주는 마린, 아쿠아틱 느낌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같은 계열 향수와는 약간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의 해양 느낌 향수들에서 한 발자국 옆에 있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분명히 바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명확하게 짠맛이다라고까지 느껴지진 않았고요. 또 약간 비릿한 느낌의 해초 느낌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다이빙을 한다거나 해초를 만지는 듯한 그런 해초의 느낌까지는 연상이 안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바다 그 자체라기보다는 바다에서 한 발자국 옆으로 간 느낌이었달까요? 예를 들면 속초의 영랑호, 청초호처럼 석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공기 중에는 바다 내음이 넘실거리고 있지만 석호는 호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향수도 바다 내음이 분명히 느껴지긴 하지만 그 표현 자체가 여리하고 부드러워서요. 마치 피부 위에 바다가 스쳐간 뒤에 냄새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셀마린이라는 이름이 소금 바다라는 뜻이지만 바닷물의 느낌보다는 바다 바람 같은 뉘앙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쓰기 좋은 여름 향수로 느껴졌기 때문에 혹시 여름철에 뿌릴 향수 찾고 있는데 시트러스 메인 향수들은 좀 비슷한 느낌들이 있으니까 좀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 또 그리고 기존의 마린 계열 향기들이 다소 남성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부르셨던 분들, 사무실에서 휴가 느낌 내고 싶은 분들 요거 한번 뿌려보시면요 여름 향기로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멍뚜 프레쉬입니다. 향수 이름을 해석하면 프레쉬한 민트, 싱싱한 박하 이런 느낌인데 이름 그대로 정말 그린 프레쉬한 느낌을 잘 담아낸 향수라 생각이 들어요. 민트가 들어간 향수들 중에서 가장 민트답다라고 할까요? 초반 향기는 스피아민트 껌 같은 향기가 올라오는데 껌처럼 달지는 않고요. 가볍게 시원하면서 깔끔한 뉘앙스로 빠집니다. 그런데 탑노트가 빠지거든 약간 풀비린내스러운 느낌이 나기도 했었어요. 엄청 거슬리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민트 차를 마시고 남는 그 입안에 개운함이 연상되면서 마치 코 속에 개운함으로 펼쳐지는 듯 해서 정말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향이구나 싶었습니다. 스윗한 감이 많이 배제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에겐 더 좋았고요. 더운 날 가볍고 신선한 느낌의 향수 찾으셨다면 이 향수는 꼭 느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민트가 주는 그 시원한 느낌 좋아하신다면 블라인드 구매하셔도 딱히 실패할 것 같지 않은 향이기도 하고 쉬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향기적으로만 본다면 즉각적인 기분 전환에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주로 입는, 제가 가진 옷들과 어떻게 매칭을 하지?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패션의 완성으로 향수를 뿌릴 때는 저한테는 좀 안 어울리겠다 싶은 향수이긴 했습니다. 근데 향은 정말 리얼하고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카디날입니다. 카디날, 추기경이란 뜻이죠. 가톨릭에서 미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는 그 분위기를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올리바는과 머르, 그러니까 유향과 몰약의 향기거든요. 일전에 제가 올리바는 브랜드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나무 레진류가 주는 우디하면서 시원한 그 특유의 향기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카디날 이 향수 역시 그 나무 레진들이 주는 갈색 같은 그 진한 그린함을 잘 살렸더라고요. 올리바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레모니한 느낌에서부터 스모키하게 살짝 매운 그 느낌들까지 조용하지만 풍부하게 끌고 가면서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런 올리바는 향수들을 정말 자주 쓰는 편인데요.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고 차분해진 느낌이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스타일은 호불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느낌과 명상적인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스윗한 느낌과 프루티, 플로럴 이런 계열 좋아하시면 이거 당연히
패스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가을 겨울에는요 바깥 활동할 때 이런 향기와 좀 약간 어두운 계열의 옷들을 매치해서 많이 입는 편이고요. 요즘같이 더울 때에는 집에서 에어컨 켜고 명상하거나 책 읽을 때 저는 꼭 올리브영이 들어간 향수를 뿌리고 즐기는 편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힐리라는 브랜드 향수들 11가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얘네들 한 향수당 10분 영상쯤이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향수들이라서 오늘 좀 짧게 찍은 게 아쉽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뭐 이번 영상은 그냥 훌퉁가고요.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씩 또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같이 향기로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오늘 영상 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상센 수행했습니다. 네,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힐리라는 브랜드는 향수의 전개와 구성 자체가 다른 향수들과는 약간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자국 옆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힐리처럼 그 대표가 직접 향기를 만들고 스토리를 푸는 브랜드들이 자기들만의 스타일을 잘 확립하면서 그런 니치한 요소들을 잘 담아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렇게 키워진 브랜드들이 뭐 나중에 인수되거나 합병이 되면은 좀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 힐리라는 브랜드는 뭐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자신만의 향기들을 그리고 또 메인스트림에서 한 발짝 벗어나 그런 재미있는 향기들을 잘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